자, 잠시만요. 이거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 예. 자,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게 마우스를 잘 못 움직여가지고요. 예, 마우스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스크롤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잠시 화면이 블랙이 되셨습니다. 예. 사과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천공 얘기부터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천공이 오늘 어제인 것 같아요. 아니요. 10월 30일, 10월 30일 약 한 달 전에 헛소리를 했어요.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동자들을 척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자, 그런데 노동자 척결 얘기는 두 번째고요. 우리 민족은 먹고 노는 민족이랍니다. 예. 뭘 근거로 우리 민족은 먹고 노는 민족이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우리 민족은 먹고 노는 민족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우리 민족에 대한 자학사관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매우 혐오 발언, 노동 혐오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화물연대 탄압 역시 실은 천공의 교시 때문 아니었느냐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천공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노동자를 없애야 된다. 노동자는 없어져야 된다. 노동자라는 말 때문에, 노동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은 이 천공의 교시 때문 아니냐라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저만 이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물연대를 탄압하는 윤석열 실은 이거 천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또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뭐 저까지도 고소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하시려면 하시라고. 이제 저는 뭐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뭐 고소 당하는 거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그 고소 당한 것 때문에 경찰서 갔다 왔죠. 오늘 말고 좀 한 번 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 아이씨 짜증나 죽겠어. 하여튼 참네. 하여튼 뭐 이제 뭐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뭐 더 당할 것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이고, 하려면 해봐라!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자, 여하튼, 자, 이 천공 얘기로 오늘 좀 첫 번째 좀 문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공. 자, 천공이요. 이 노동자를 없애버려야 한다. 노동자를 없애야 된대. 해치해야 된대.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한 말과 왠지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윤석열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불법이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나 봐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뭐 불법행위 책임을 묻겠다. 불법으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불법인지 무엇이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가 불법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불법이라고 했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불법인지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법을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실제로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왜 불법인지 말을 못한다면 이거 지는 잘 모르는데 남이 시켜서 불법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야, 너 천공이 시켜서 한 거 아니야?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천공이 시키니까 천공이 교시하니까 노동자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노동자를 퇴치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하는 건 다 불법이야 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죠. 천공이 뭐라고 그랬느냐? 노동자가 없어져야지 데모가 없어진다. 노동자 퇴치 운동을 벌여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는 농땡이고, 노동자는 농땡이를 치는 놈들이고 현대판 노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거의 뭐 막말에 가깝죠. 만약에 재판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사실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부당 노동행위, 노조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서 내뱉는, 그래서 이거를 부당 노동행위의 근거로 보는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천공이라는 놈은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뭐 하다가? 누가 질문을 합니다. 천공한테. 뭐 보통 천공이 뭐 강의하는 게 그런 식이죠. 누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뭐 천공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천공의 뭐 홍익인간 뭐 정법 강의 뭐 이게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노동시장 양극화, 고령화, 청년 실업, 디지털과 친환경 근로의 전환 등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취업할 때는 경제 성장률이 10%를 웃돌아 장기 근속 및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 있었으나 지금의 성장률은 2에서 3%로 60까지 회사와 동반 성장을 기대하는 게 어렵게 됐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에게 공장 근로시대에 제정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맞지 않으며 생활 균형의 가치와도 맞지 않으며 근로시간보다는 노동의 결과에 기반을 둬 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면 장시간 노동의 필요가 줄어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거 순 엉터리예요. 자, 기성세대들이 취업할 때 성장률이 10%였다? 그때가 언제였어?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6%였고요. 10%는 그 뒤로 없었어요. 제가 취업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 IMF 터졌어요. 저 때부터 이미 평생 직장이라는 거 없었고요. 저 때부터 이미 10% 성장 없었어요. 기성세대, 저 정도도 기성세대 아닌가요? 근데 무슨 기성세대가 취업할 때는 뭐 평생 직장이 있었다는 등 그런 헛소리를 찍찍 갈겨. 나도 평생 직장 없었어. 무슨 평생 직장이야? 지금 제 친구들 중에 처음 취업했던 곳을 그대로 계속 다니고 있는 애들 2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예요. 다 직장 바뀌었어요. 다 이직했고, 지금 제 나이 중에 명예퇴직한 애들도 꽤 있어요. 근데 무슨 평생 직장이야? 기성세대는 무슨 평생 직장이야? 내가 52이다 임마. 근데 무슨 평생 직장이야? 나도 평생 직장이라는 거 없었어. 그러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는 거죠. 상황이 어찌됐는지, 지금 경제 사정이 어찌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지들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묻는 놈도 윤석열식으로 묻는 거야. 사고방식 윤석열 방식이죠. 그 다음에 MZ 세대들이 노동 시간보다 노동의 성과물을 가지고 그 임금을 정하길 바란다고요? 그거 어떻게 정하는데? 노동성과 어떻게 정할 건데? 자, 사무직이다. 자, 오늘 장부 다 마무리해 놓고 가. 그러면은 장부 다 마무리 못 해놓으면 월급 못 받나요? 그런 폐해를 없애라고 그 노동의 결과물을 놓고 그 임금을 책정해 주면 제일 좋은데, 노동의 결과물에 따른 임금 책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다? 노동 임금도 시장 논리에 맞춰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시장 맞추려니까 어떻게 돼? 그럼 시간대로 나누자.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 8시간 노동이라고 딱 정해 놓은 거예요. 누구는 성과에 따라서 월급 받으면 좋지, 나도 좋지. 근데 그렇게 성과를 누가 측정할 거야? 결국 사장이 측정하는 거 아니야. 사장이 어떻게 측정해? 지 맘대로 측정하지. 그럼 내가 내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챙기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공정하게 시간으로 하자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뭐
MZ세대한테 안 어울린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MZ세대는 시간이고 나발이고 뭐? 예, 아니 시간이고 뭐고 간에 일 딱 끝났으면 나는 퇴근하는 걸 원해. 그래서 8시간 일하면 딱 8시간 맞춰 딱 일하고, 자 오늘은 이것만 하고 나가면 돼. 그러면 이것만 하고 나가면 돼요. 그럼 오케이 나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그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딱 8시간만 일하고 나가길 바라더라고. 뭐 과업에 따라 가지고 한다? 택도 줄 하지 말라 그래. 지들이 그런 식으로 떠드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지들이 뭐 MZ세대하고 일해봤나? 아니 천공 지가 일해봤어? 지가 MZ세대하고 일해봤어? 놀고 있네 아주 진짜. 웃기는 놈 아니야. 하여튼 여하튼간에 천공이는 헛소리를 했는데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냐면 천공하는 얘기가 하도 얼척이 없어서 제가 말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되게 받는데 일단 천공이 뭐라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시죠. 예,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폐허로 시작을 했습니다. 폐허로 시작을 해가지고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경제도 없고 이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기업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온 국민이 같이. 우리 민족은 노는 민족이었었어요. 우리 민족은 노는 민족이랍니다. 조선시대 때 전부 다 먹고 놀자판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농사 짓는 거 말고는 민족이래요. 전부 다 먹고 놀자판이야. 근데 2차 대전이 세계에서 일어나 지구촌에서. 그러고 나니까 깡그리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제 뭐를 해야 돼? 온 국민이 일을 합니다. 요래 했는데 그때 우리가 노동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일을 한 거지 어떤 일도 주어진 거를 열심히 한 거지 노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기업이 일어나면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삼성가족, 현대가족, 대우가족 뭐 전부 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전부 다 끌어안았어요. 그때 이 나라의 기업이 다 일어나고 우리가 살 길이 다 열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노동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노동자. 이 나라는 지금 노동자가 생기면서 노동자가 안 없어지는 데서 오늘날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도 노동자예요. 한번 써보는 거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갔으면 우리가 초등학교 나오면 그 다음 중학교라는 이름을 써요. 중학생이라는 이름을.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생이라는 이름을 쓰고 고등학교를 마치면 대학생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노동자예요. 지금 이 나라에 다시 운용이 되려면 딱 한 가지를 바꿔야 돼. 그게 뭐냐? 노동자 퇴치운동.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있으면 안 돼요. 노동자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돼야 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하면요. 세계에서 이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우리는 민의주인이라는 이름을 국호에다 그걸 박아놨어. 민의주인이라고. 국민, 민의주인이야. 그렇게 해놨는데 중국, 국은 있어도 거기는 민이 없어요. 민의주인이 안 돼. 소련, 러시아가 있지. 민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말로만 가지고 국민한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다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왜 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 열 많이 받으시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노동자를 만들고. 노동자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이 노동자라는 이름은 과거에는 노예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부린 거예요. 그러면 현대판 노예가 노동자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노동자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이름 뭐 줄래 이거죠. 우리한테 이름을 뭐 줄래? 연구원. 이름부터 바꿔야 돼. 요거 바뀌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노동자가 없고 모두가 지금 발전하고 성장을 해갖고 지식을 갖추었으니 우리는 연구원 체제로 간다. 연구원 체제로 가면 어떤 것부터 달라지냐? 서로가 존중합니다. 서로가 우리가 같이 가족들이 부를 때 어떤 부서 연구원님이에요. 연구원 안 그래요? 연구원님 요래 돼요. 응?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을 하고 지식을 갖추고 성장을 해가지고 기업에서 전부 다 우리는 지식인들이 지금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원 체제로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농땡이 안 쳐요. 노동자는요, 노동 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노는 날을 주잖아요. 일 안 해요. 연구원은 내한테 시간을 줘도 그걸 내 시간을 잘 써가면서 연구를 해요. 이거는 일이에요. 연구는 잠 있어도 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황당하시지요? 제가 자료 화면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 화면을 조금 잘못 만들어가지고 자막이 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대충 내용은 잘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백민은 연구원님. 야, 진짜 무식이 철철 넘치죠. 야, 저렇게 무식이 철철 넘치는 사람인데 저걸 좋다고 스승이라고 따르는 사람이 웃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연구원님. 연구원님. 예. 오늘 최대 히트작은 연구원님인 것 같아요. 연구원 아니고 연구원님. 예, 참. 무식이 철철 넘칩니다. 예. 온 인류가 노동자 대치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요? 네, 진짜. 그리고 노동자가 뭐 어때서요? 노동자라고 부르는 게 뭐 어때서요? 예. 아니 왜 지라사 노동자라는 말에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동자보다 연구원이 좋다고? 연구원은 항상 일하는데 항상 연구하는데 노동자는 농땡이 핀다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스승 그 종교 지도자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래 한글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종교적 깨달음이라는 게 그 궁극적인 깨달음이라는 게 반드시 이렇게 글자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을 모른다. 일단 그것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동자가 뭐 어때서? 그리고요, 우리 민족이 뭐요? 예, 우리 민족이 놀고 먹던 민족이라고? 그런 얘기는요, 사실은 일본의 그 식민사관에서 나온 얘기죠. 조선은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다. 놀기만 좋아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이 일본에 먹힌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떠들어 다녔어요. 그게 뭐다? 식민사관이에요, 식민사관. 근데 식민사관에서 진짜 한 톨도 벗어나지 않은 자가 이렇게 스승 운운하고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약간은 좀 화가 나죠. 이런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는, 저는 화가 좀 나는데, 참, 기가 차서.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를. 예?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엄청난 자기가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떠버리니까 글쎄 이쯤 되면은 과대망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대망상증 환자죠. 허경영하고 비슷한 과 같아요. 아니 허경영은 이에 비하면 훨씬 낫나?
왜냐하면은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맞아 떨어진 게 좀 있기는 하거든요. 기본소득 같은 걸로 보자면 뭐 아니 뭐 결혼하면은 뭐 결혼수당 뭐 이런 것도 예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지금 해보면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오히려 조금 특이한 사람인 거 하지만 그런데 노동자를 퇴치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노동자라 함은 자신의 임금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대가로 급여를 받아서 임금을 받아서 사는 사람을 보고 노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팔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노동력을 시간 단위로 파는 게 이게 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대가로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럼 노동자가 노동이 나쁜 말이에요? 노동은 나쁜 말 아니에요. 네, 힘써서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노력을 하고 일한다, 힘써서 일한다. 그런 건데 그게 왜 나쁜 말입니까? 근데 노동이란 말이 아주 나쁜 말인 것처럼 아주 안 좋은 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노동자들은 농땡이 핀다고 노동자를 퇴치해야 된다고 참. 그리고요 노동이 없었다고요? 그전에는 노동이 없었대요? 노동이라고 안 하고 일이라고 했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나라에 노동당이라는 게 생긴 게 일제시대였어요. 예? 노동당이라고 생긴 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홍범 14조인가 거기 보세요. 거기도 보면은 노동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구한국 때, 대한제국 때부터 노동이란 말이 있었는데 무슨 노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했다 그래. 쥐뿔도 모르는 게 어디서 어디서 주워들었는 얘기인지. 나 진짜 열받네, 진짜. 그리고 그때는 노동자라고 안 하고, 옛날에는 노동자라고 안 하고 가족이라고 그랬다고요?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부려먹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지금 1960, 70년대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때 신고되는 산재는 실제 발생 건수의 10분의 1이 될까 말까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산재 사망률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렇게 일하다가 죽게 냅둬요? 그래서 가족이라 그래? 삼성가족, 대우가족, 현대가족? 놀고 자빠졌네. 그때도 노동조합이 있었다, 인간아. 그때도 노동조합이 있었다고. 에? 참. 한국노총 언제부터 있었는데 한국노총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다, 이 사람아. 정말 쥐뿔도 모르는 애죠. 그 다음에 민국이라고 국민의 나라의 근본이라고 딱 국호에 적어놓은 나라가 없다고? 유치한 놈. 당장 북한만 해도 봐. 북한의 공식 국호가 뭐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참. 원래 민국이 인민공화국, 민중의 공화국 이런 뜻이에요. 민국, 리퍼블릭이 그거 아니야. 공화국, 피플즈 리퍼블릭. 예, 그게 민국. 다른 말로 해서 인민공화국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있습니다. 민국이란 말을 쓴 데가 없다. 예, 아니 대만의 정식 국호가 뭡니까? 중화민국. 민국이란 쓴 나라가 없어요? 참. 미국은 주인이 없다고? 참. 미국의 한자로 번역해놓은 한자 번역이 뭡니까? 미합중국이죠. 아메리카 합중국. 합중국의 중자가 뭡니까? 무리 중자예요. 사람들이 민중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메리카 합중국이에요. 근데 없기는 뭐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없대. 미국이라고 하지 민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민국이라고 안 한다는 식이죠. 미국이라고 하고 러시아라 그러지 민국이라고 안 하지 않냐.
러시아가 뭔데? 예, 러시아 인민공화국이에요. 러시아 소비에트 인민공화국. 소비에트가 뭡니까? 민중들의 회의체가 소비에트잖아요. 근데 왜 없어? 없기는 왜 없어? 야, 유치한 게 아니라, 무식한데, 자기가 무식한 거를 전혀, 문제는 이런 거를 좋다고 듣는 사람들이 또 바보지. 미친 거야. 나 정말 짜증나는 게, 이게 미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를,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서글퍼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라고 지금 떠들어야 됩니까? 진짜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니, 초등학교 아니죠. 이 사람이 있을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도 안 나왔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말 국민학교도 안 나온 무식쟁이가 어쩌다가 뭐 스승님 이런 얘기를 추앙을 받아가지고 지금 개소리를 무슨 뭐라도 되는 것처럼 떠버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그대로 국정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야, 참혹하다, 그죠? 참혹해. 근데 정말 이건 참혹한 겁니다. 참혹한 거. 머리 아파. 야, 참. 스트레스 받네요. 자, 예, 김한울님인가요? 예, 김한울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임율리님도 예,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들외솔님 감사드리고요. 또 앞서서 또 한 분이 또 계셨는데, 아이고, 제가 예, 놓쳐버렸네요. 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웨인님이시죠? 웨인님, 예, 논평하는 게 슬픕니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라고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슬퍼요. 화딱지 납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스승이라고 모시고 있는 사람들 되게 황당한데,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됐고 그런 자를 대통령에 찍어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나 된다는 게 너무나도 화딱지가 납니다. 뭐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을 진짜 화가 승진나서도 말을 못하겠네. 정말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요, 참혹하다는 말밖에 달리 쓸 말이 없습니다. 참혹합니다. 참혹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진짜 나라가 어찌 되려고 진짜 이런. 자, 이런 천공 같은 무식한 혹세무민이 설치니까 윤석열이 거짓말을 아무렇게 해도 아무도 그 문제를 안 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의 거짓말,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노동자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마치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다, 잘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합법인가? 자, 화물연대와 같은 이런 노동 형태를 보면 뭐냐면 특수 형태 고용이라고 그럽니다.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배달의 민족 여기 노동자들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웨이 코디 아줌마 이런 분들, 그다음에 화물연대 야쿠르트 아줌마, 그다음에 화장품 아줌마 이런 분들을 특수 형태의 고용직이라고 그럽니다. 노동자와 같은 지위를 누리지만 법률상으로 자영업자인 경우,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누려야 될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누려요. 그래서 산재라든지 해고라든지 다른 근로조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노동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만, 노동조합법에 적용만 안 되는 것이 지금 화물연대와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조합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조합, 자영업자들의 연대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노동자성이 없다. 노동자성.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나뉘는데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는 아닐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된다는 얘기죠. 즉 특수 형태의 노동자는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연대가 화물연대라고 했는데 자, 이게 뭐냐? 예.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아니라 그냥 자영업자 조합인데 이거는 노동조합보다도 사실은 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아닌데 어떻게 파업을 해라고 합니다만 원래 자유민주주의, 윤석열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자유예요. 즉 자영업자들의 조합을 법에서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예요. 자영업자들의 조합이 파업하는 거 자유예요. 제한이 없어요. 특히 노동조합법에는요. 방산업체는 파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주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필수 유지 업무, 그러니까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필수 유지 인력이라는 걸 둬서 파업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뭐? 없어? 하고 싶으면 하면 돼. 상관없어. 오직 뭐만 가능하다? 업무 개시 명령. 특히 화물조합 같은 게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만 가능한 거죠. 이거 하나밖에 가능하네. 나머지는 뭐? 자유 없어. 제한이 없어. 자유야. 그렇잖아요. 자영업자들이잖아. 자영업자들 지가 일 안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지가 일 안 한다는데. 그렇잖아. 그죠? 어쩌라고? 제한이 없습니다. 더 제한이 없어요. 윤석열은 지금 크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불법인데? 노조의 파업이 뭐가 불법인데? 노조도 아니라며. 자영업자 조합인데 왜 파업이 안 되는데? 순택도 아닌 소린 거죠. 아니 물론 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가지고 좀 국민들의 불편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불편하면은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려면은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뭐다? 안전 운임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거 아니야. 내년 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 달라. 유지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요? 화물 이 안전 운임 제도가 왜 생겼는지. 네. 이 화물 노동자들이 그 돈벌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2탕, 3탕, 4탕, 5탕 이렇게 계속 뛰면서 잠을 잘 못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물 노동자들이 그냥 운전만 하나? 아니지. 짐을 실어야지, 짐을 또 내려야지 이런 것도 다 하잖아.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운전해가지고 봐봐. 운전은요. 어떨 때는 정신 쌩쌩할 때도 운전하면은 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 졸음운전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졸음운전이 뭐 사고로 이어지고 실제로 참혹한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하자가 된 거였어요. 안전운임제도 화물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인과 동시에 사고 나면 화물차가 들이받으면 들이받치는 차가 더 크게 다치죠. 사람 죽죠. 진짜 위험하죠. 즉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어요. 제도였어요. 그거 연장해 달라는데 뭐 잘못됐어요? 근데 그거 안 들어주고 파업이 불법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파업 불법 아니야. 노동조합법상에 제약도 없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는 얘기는 거짓말, 이거나 무식한 소리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거짓말들이 많습니다. 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노무현 때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죠. 자, 이거 노무현이 만든 법이 노무현 때 만든 법은 맞는데 노무현이 만든 법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화물 노동자들이 월 500만 원을 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도 의사들한테 업무 개시 명령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업무 개시 명령 그래서 지금까지 3, 40년 만에 처음 만들어진 거다? 아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됐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다? 예, 그거 다 거짓말이다. 자, 왜 거짓말이냐? 노무현이 만든 법이다라는 말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거짓말이다. 왜? 2003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2003년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이 맞지만 국회 과반 의석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그럼 제2당은 어디? 민주당. 제3당은 어디? 열린우리당. 당시 여당이 제3당이었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그때 뭘 당했다?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원내 3분의 2에 재적의원 3분의 2에 찬성해서 탄핵을 당하는데 탄핵까지 당했어 노무현 대통령이. 예, 왜?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고 제1당이 한나라당이었고 제2당이 민주당이었고 제3당은 열린우리당, 제4당은 그때 자민련인가 그래서 열린우리당 빼고 나머지 합치면 200석이 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탄핵당했어. 즉 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 있었다? 없었다. 못 만들었어. 열린우리당 60석 정도밖에 안 되는 군소정당이었어요. 더군다나 당시 이 법을 처음 입안한 사람이 누구다? 김진표, 지금 국회의장하고 있는 김진표. 걔가 만들었다고. 게다가 걔가 만든 것보다 더 계약돼가지고 지금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랬는데 무슨 노무현이 만든 법이야? 지들이 만든 법이지.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이걸 보고 역사를 왜곡하는 거라. 이게 역사의 왜곡인 겁니다. 일본 놈들만 역사 왜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국진당, 옛날에 한나라당, 그 사이 새누리당 얘들도 역사 왜곡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또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가 월 500만 원 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화물 노동자들은 월 500만 원 버는 경우가 아주 극소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 화물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올리는 커뮤니티에 뭐라고 쓰냐 대체로 보면 300에서 400만 원 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기사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매경하고 한경에서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보험연구원에서 해봤더니 월 400에서 500 정도를 번다라고 이렇게 표시했더라. 그런데 보험연구원에 보험을 들 정도의 그 정도 노동자들은요 월급 많이 받는 애들, 그러니까 수입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걸 아끼기 위해서 보험을 못 들어요. 그건 뭐 잘 모르는 소리야. 더군다나 지금 경유값 인상되는 바람에 경유값이 얼마인 줄 아시죠? 예. 1,800원. 세금 경유 보조금, 유가 보조금 해준다고 해도 그 국제 가격, 경유의 국제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경유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거짓말입니다, 이거. 마치 현대자동차가 노조원들이 월 1억 번나요. 연봉이 1억이다라고 말한 거가 똑같아요. 그 연봉 1억 벌려면요. 죽으라고 밤새 일하는 거 주구장창 해야 돼요. 자, 문재인 정부 때도 업무 개시 명령 한 적이 있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때 한 거는 의료법에 따른 거였어요. 지금 화물연대는 의료법에 따른 게 아니고 화물운송사업법,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몇 번 계속 있었어요. 쭉 계속 있어왔고 뭐만 없었다? 화물운송사업법에서 업무 개시 명령만 이번에 생긴 20년 만에 처음 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료법에 나오는 의사들하고 화물운전사하고 이게 상황이 같습니까? 상황이 다르잖아. 의사가 얼마나 의사의 필수성하고 화물 노동자의 필수성하고 격의 차이가 틀리죠. 화물 노동자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의사도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화물 노동자가 없어지면 불편한 거고 다른 대체 수단이 있지만 의사가 없으면 대체 수단이 없어요. 자,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의사들한테 업무 개시 명령,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거는 뭐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그때 언제나 2020년이에요. 2020년 5월인가 그래. 한참 코로나가 위기일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 그랬으니 얼마나 열받아.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화물 노동자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걸 왜 같다고 그래? 택도 아니어야 하지 말라 그래요. 참 얼척이 없어도 이렇게 얼척이 없을 수가 있나. 자,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지금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마치 문재인을 운운하고 노무현을 운운하면은 자신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뭐 지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들이 맨날 윤석열 정부가 노무현하고 문재인을 까기만 깎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감옥 보내려고 생지랄을 하고 있는 게 윤석열인데 무슨 못돼 처먹어가지고. 예. 자, 우리 이런데 윤석열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 제가 꼭 드립니다. 자, 레드크로바님, 멧돼지의 뇌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개념이란 게 있다면 참사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겠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현님, 성렬의 수준이 딱 거기라고. 예, 그렇습니다. 아, 백마 장군님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PR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나영님, 어르신들이나 속지. 요새는 근데 어르신들도 안 속는데요. 이 어르신들도 이제 윤석열 얘기 나오면 짜증내신대요. 야, 내가 윤석열 그때는 잘할 줄 알고 찍었지. 이렇게 할 줄 알았나? 라고 합디다. 예. 물론 지금 이 상황에도 윤석열이라면은 그냥 무조건 난 윤석열 지지해라는 사람들도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자기가 윤석열 지지한다는 얘기 공개적으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